강서구청장 선거죠. 10월 11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바로입니다. 근데 사전 투표가 또 금토 이번 주여서요. 더 바로네요. 더 바로네요. 사실은 서울에 구청장 한 명 뽑는 거여서 만약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이 지나갈 선거였는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고 그것도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당사자가 다시 후보가 되면서 메간톤급으로 선거가 좀 커졌습니다. 일종의 승부수 던진 건데 과연 패착이 될 것이냐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냐 패착이냐 신의 한 수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저부터 하는 겁니까? 예. 네. 일단 뭐 평론가적 시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우리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그러세요. 예, 편하게 하세요. 예. 지금 금토 잠깐 일단 한 바퀴 돌게요. 단답형으로. 신의 한 수냐 패착이냐.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될. 자, 허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이긴다고 총선 이기는 거 아니고 진다고 총선 짓는 거 아니다. 지금 답변하기 두 분이 더 곤란하신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는데 이소영은 어떻게 보세요? 완전 패착이고 그 결과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다. 완전 패착이다. 현 변호사님. 완전 패착이다. 아니, 두 분의 말에 답이 있어요. 두 분이 신의 한 수란 말을 안 하잖아요. 답이 정해진 거죠. 신의 한 수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만약 이기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기긴 쉽지 않다. 있도록 뛰실 겁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모든 시당 우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동원령에 떨어져서 저도 이번 주에 여러 번 가야 됩니다. 그러세요? 제가 가서 100표라도 받아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신의 한 수를 만들겠다. 그럼요. 내가 최선을 만들겠다. 다해야죠. 정당은 어떤 선거든 최선을 다하고 그 성적표를 겸허하게 받으면 됩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패착이다. 관상까지 조국이 유죄면 김태훈은 무죄입니다. 뭐 조국 얘기를 왜 또 꺼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 전략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무죄면 유죄면 김태훈은 무죄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40억 선거 비용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렇게 뛰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연휴 사이에 선거전 치열했거든요. 근데 김태우 후보가 단상에 올라서 한 요 말이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보고 올게요. 그 40억은 제가 1,000억은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그 보궐선거 비용 40억은 제가 재임하면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억에 대한 어떤 해명, 사과를 하다가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1,000억씩 벌 수 있는지는요 몰라요. 어음도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쓴 차용증도 아니에요. 본인 희망사항. 근데 40억은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뭐 4,000억을 번다를 얘기한들 40억은 당장 나간단 말이에요. 4,000억을 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딜레마인 상황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건데 뭐 조국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사면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는데 그 비용 40 들어가는 게 수수료다. 그럼 수수료 본인 돈으로 내라 그러세요. 본인 돈으로 내고 저 세금 쓰지 말고 그러시면 돼요. 제가 40억을 책임지겠습니다. 딱 그러면 아마 강서구민들이 뽑아줄게. 법적으로 되든 말든 그렇게 나와야지 이거를 뭐 수수료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허 의원님.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당 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께서는 18% 정도 차이로 이길 거다라고 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뭐 저는 그런 수치까지 전망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먼저 좀 세게 이번 결과에 그러니까 어찌 나오든 혁신하는 사람이 다음 진짜 시험에서 다 이길 거다. 진짜 시험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번 선거 결과 보고 혁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이겨도 그게 독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당이 이겨도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6개월 남은 총선 일정인데 이 서울 수도권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유일한 선거에서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얻거나 지나치게 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입장 공식적으로 그냥 서울시의 기초단체장 선거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바뀔 게 있으면 바뀌고 그리고 또 당에 자신감을 못 얻을 게 있으면 없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 차근한 준비를 위한 저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할 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후보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서울시장 20% 졌고요. 부산시장 30% 졌고요. 참패. 그 이후에 대선, 지선, 패배로 저는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철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비록 상대당의 일이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뻔뻔한 태도가 우리 정치권 국민들에게 용인된다 하는 거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입에 발린 반성도 정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번에 국민들이 저는 좀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정치권의 일단 반성을 위해서. 라디오로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5분씩 괜찮으세요? 네 분 다? 네. 5분 정도는 괜찮으세요? 아, 그 말로만 듣던. 그렇죠. 말로만 듣던 김현정의 5분만 오늘도 네 분과 함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정치 한마당 네 분의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리고 우리 뉴스닥의 패널 분들이죠. 김근식 교수님, 현근태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과 함께 라디오로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조금 부족해서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일터로 가시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동접자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 18,000분 가까이 생방송으로 접속해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네 분 어떻게 재밌게 즐기셨어요? 이소영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시간이 되게 길 줄 알았는데 너무 짧죠. 금방 지나가서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행이 좋아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아시죠? 분위기 네. 좋네요. 지루하지 않은 진행. 네, 진짜. 그렇죠. 네. 의원님도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뭐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우셨어요? 즐거웠고 진짜로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엎드려 절받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뉴스다 월요일이면 이 두 분 안 뵈면은 또 제가 또 섭섭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식 교수님, 현근태 변호사님도 뭐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그렇죠. 즐기셨죠? 월요일 뉴스닥 때문에 항상 일요일 저녁은 술을 안 먹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방송에서 한 얘기 때문에 뭐 조사받을 일 있어서 한번 언제부터는 찾아봤어요. 그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오래됐어요. 서로 상한가 한 거 쭉 뽑아봤거든요. 서로 다 까는 거밖에 없어. 상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한가만. 상한가 한번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은 그거 보니까 한 8-90%는 이재명. 상한가 꾸준하게 언제 한번 나중에 한번 쭉 뽑아가지고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언제 한번 특집으로 좋은 것만 뽑아오는 상한가 좋다. 뉴스다. 꼭 한번 하세요. 한번 진짜. 이번 주는 상한가로만 뽑아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뽑고 싶어. 협치 특집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다음 설이나 이럴 때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거는 그거고 오늘 할 건 하죠. 오늘 할 거 마저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전망을 하던 중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는 완전한 국민의힘의 패착이다. 우리의 승리다. 승리다까지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님? 아니요. 저는 선거를 앞두고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무조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겸손해야 된다. 물론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궐선거라고 하는 게 조직 동원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선거장에 가느냐 하는 것인데 김태우 후보가 직전 구청장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내에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소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이 다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가 합치면 7%, 8% 정도는 득표율이 있는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심하면 뭐 승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이번에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나름의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율이 마지막 관건이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그냥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8일, 19일 강서구 유권자만 803명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사했더니 김태우 후보 37%, 진교훈 의원 44.6%. 그러니까 김태우 37, 진교훈 44.6. 차이가 꽤 커요. 하지만 실제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소영 의원의 말씀.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강서구에 다녀왔는데 실제로 사전 투표가 며칠인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 선거면은 들썩들썩하고 계속 이제 TV에 사전 투표 일정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이제 구청장 선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좀 걱정이 됩니다. 허 의원님 어떠세요? 이소영 의원님 되게 합리적이고 민주당이 필요한 인재 같아요. 네, 되게 합리적으로 그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요? 네. 아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다 보면은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투표는 어느 당이든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꼭 행사해야 될 권리죠. 그건 맞는 거고. 네. 근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정말? 저희가 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선거는 아니다라고 뭐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몇 % 차이로 지냐 이기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혁신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허 의원님. 만약 지면 지금 여론조사대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여론조사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지게 되면 그게 국민의힘의 지도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어떤 그런 파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정치 선배들께서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사가 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고 막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탓을 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뭐 지도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러다가 다 죽어만 안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이 시작이자 그러니까 중간고사다. 기말고사 남아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그런 생각으로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파장을 어떻게 보세요? 승이면은 지도부는 완전 굳건해지는 거고 정말 승기 뿜뿜 그 느낌으로 총선 가는 건데 지게 될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워낙 낮게 나오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게 될 경우를 아직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 성적표의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그다음에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당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상대 당의 반사 이익만 가지고 내는 총선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반사 이익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민심이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만약에 지게 된다면 저는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은 성과와 업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선거의 기본 ABC인데 이걸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대표 워낙 그냥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냥 그분을 공격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돌이켜서 선거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답게 성과와 업적과 지지도로 가자. 그리고 이제 상대당의 반사이익으로 가지는 말자. 이런 알겠습니다. 아마 결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양당이 된다고 봅니다. 양당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문제인데 두 분은 이제 서울 뭐 동대문 송파에 계시니까 이제 수도권의 여론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만약에 뭐 선거는 어떻게 될지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강서라는 지역이 뭐 지금 현역 의원 세 분도 민주당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김성태 전 의원 되기 전에는 민주당이 많이 돼왔어요. 부청장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밭은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구도고 뭐 정권 심판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원인 제공할 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 구도는 유리하다 봅니다만 반드시 뭐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조금 민주당이 유리하다 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패했을 때 그럼 지도부가 물러나겠느냐 그거는 저는 김기현 대표 스스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대표 될 때부터 이준석 날리고 안철수 주저앉히고 나경원
유승민 주저앉혀서 김기현 대표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지지도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쭉 힘이 몰리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용산의 뜻에 따라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물러나는 것도 용산의 뜻에 따를 것 같아요. 용산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비대위로 가면 그럼 다른 분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체계가 무너져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잘 갖춰놨단 말이에요. 용산말 잘 듣는 분,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잘 세팅해놨는데 이걸 물리고 다시 만든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보다 말을 더 잘 듣거나 아니면 더 충실할 사람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엄연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단수고 수도권 민심을 많이 볼 텐데 지금 지도부라든지 원내라든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영남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대신할 만한 분이 있을까? 밖에서 데려오지 않으면. 근데 밖에 데려와서 밖에서 모시고 와서 데리고는 아니라 모시고 와서 기존에 세팅한 걸 다 허물 정도로 되겠는가?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도체제 유지할 것이다. 승패 상관없이. 이소영 의원 동의하세요?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처럼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희망사항 오히려 섞여 있어요. 저는 희망사항이고 그 사실은 이번에 보궐선거에 여당이 패배한다라고 하면 빨간등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 입장에서 온갖 카드를 다 꺼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당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근데 비대위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과 같이 굳건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지도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여당 이런 구도는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구도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갑자기 통합하고 혁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총선을 위한 카드를 여당이 꺼낸다라고 하면 저희도 긴장을 더 해야 되겠죠. 여론조사 지금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국민의힘이 이기고 민주당이 지는 상황이 온다 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돼요? 민주가 심각해지는 거죠 또. 두 분은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 아니 선거는 항상 변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보궐선거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일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근무하러 가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긴다는 100%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좋은 구도와 좋은 밭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민주당 되게 어찌 보면 지금 구속영장 기각 전으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비슷하게 보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뛸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양당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뛰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뭐 다 가서 돕고 있고 이쪽도 지도부 현역 의원 한 20명이 이번 연휴에 그쪽 가서 뛰었다면서요, 이소영 의원님? 네, 저도 갔었고요. 선거운동.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서울의 하나의 구청장 선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판이 커졌고요. 그러니까요. 이 판에서 양당 중에 어디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당은 그냥 당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5분 살짝 넘었습니다. 살짝 넘었습니다. 오늘 네 분 정말 긴 시간을 너무도 알차게 꾸며주셨는데 마지막 인사는 카메라 원샷으로 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쭉 잡아주시면서 우리 뉴스쇼 애청자들께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돌아갈까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갈까요? 앉아 계신 순서대로. 마지막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추석 명절 연휴가 지금 하루 이틀 더 남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정치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민심과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정상화시키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병 화이팅!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매력적인 포즈를 하나 지어주세요. 매력적인 포즈요? 네, 매력적인 포즈.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저는 자체가 매력이기 때문에. 쑥스러워하시네요. 자, 허은하 의원님.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 당에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허 의원이 칭찬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존재입니까? 오늘 정말로 즐거웠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방긋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길 다니면서 동대문에서 아는 척 대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아는 척 해주시고 밉상 대회하는 그런 정치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뛰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허은하 의원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지금 문자도 올라왔는데 이런 뭐 매력 발산 시간 한번. 네. 요즘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해주시죠. 여기가 이쪽 카메라입니다. 이쪽 카메라입니다. 네. 예. 아직도 연휴가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보다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 이번 주 6일, 7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있으시겠지만 꼭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말 당에 꼭 필요한 이슈라는 그러니까, 걸 다시 한 번 또 증명하고 가시는. 자, 매력 포즈 하나. 매력이요? 매력 발산. 예. 저도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요. 아유. 네. 쑥스러워하시면서 하시네요. 현 변호사님. 추석 연휴 보내면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전화 안 하던 뭐 친구나 뭐 예. 가족이나 친지들 전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 쭉 보게 돼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 그럼요. 전화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게 굉장히 그래도 연휴 때니까 좋다라는 얘기 들고 아마 지금 지방에서 지금 대부분 올라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올라오셨는데 안 올라오신 분들 있으면 좀 운전 조심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정치 저는 아직 입문은 못했습니다만 참 이게 정치가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서로 어찌 보면 욕하고 맞아요.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또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거의 정치라는 거는 계속 이제 존재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리고 문제 해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희망이 있고 뭐 어쨌든 이틀 동안 뭐 사실은 요즘 재밌는 영화 별로 없더라고요. 나 영화 가서 볼라 그랬더니 뭐 넷플릭스도 막 뒤져봤는데 별로 없는데 네. 그 도적이 재밌던데 도적. 도적 아, 재밌어요? 그래요? 봐야 되겠네. 봐야 예, 되겠다. 어쨌든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맛있게 했어 이제. 멋있는 만성을 보내시고 준비하고 연휴 잘 있었는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야. 지금 강HJ님, 이소영 의원 매력 뿜뿜 해주셨고 장까꿍이네님, 현근택님 여기저기서 애쓰시는 거 많이 봐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러셨고요. 2679님 김근식 교수님 최고입니다. 송파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셨습니다. 724MMDA님 허은하 이소영 의원님 좋은 정치 해줘서 고마워요. 국민만 보고 일해주세요. 네. 악수하려고 그랬네. 악수까지 두 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어깨가 무거워요.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다들 네 분이 공감하고 계신 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네. 정치가 협치해야 된다. 혐오에서 탈피하자. 이것만 나가서 잘 실천해 주셔도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약속해 주시고요. 예. 제가 되게 요구하는 게 많죠. 이렇게 지금 요 분들을 저를 비춰주지 마시고 지금 네 분이 다 손가락 걸고 되게 유치한 거 주문해도 잘 따라해 주셔서 이런 거 재밌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석이어서요 좀 웃으면서 오늘 편안하게 추석 특집 진행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넷이 같이 인사드리면서 큰절하는 기분으로 인사드리면서 내일을 기약하죠. 자. 허은하 의원, 이소영 의원, 김근식 교수, 현근택 변호사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